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여의도 117배 크기 군사보호구역 푼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 그린벨트 풀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번엔 군사보호구역입니다. 윤 대통령 15번째 민생토론회 충남 서산에서 있었던 민생토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볼까요? 국토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역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 그는 이어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되는 그 구역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여의도 117배다. 땅으로 치면 전국에서 1억 300만 평 정도가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각종 기업 혁신파크 등등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해제가 되면 개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개발이 되면 땅값이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 집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용산 참모 이원모 전략공천 친윤 권성동 이철규 본선행. 네, 용산 참모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죠. 네, 이른바 용핵관이다라고 꼽혔던 이 이원모 인사비서관. 사실 처음엔 강남 의뢰 박진 장관과 같이 좀 이 공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이 가라는 대로 가겠다. 사지도 좋다. 가라면 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보니까 이 경기 양지 용인갑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용인갑 어떤 곳이냐? 이 용인갑이 일단 이 선거를 뛰어본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경기 지역 탑5에 드는 양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지 간다고 했는데 경기 양지로 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불어서 친윤 권성동 이철규도 결국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다들 윤핵관 어디로 가는 건가? 다들 이제 킬러 문항 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디로 가는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최고위 보이콧, 추가 탈당 시사, 파국 치닫는 민주당 공천 갈등입니다. 네, 민주당 지금 계속 공천 국면에서 여론조사 업체 좀 논란되는 곳 배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습기로에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최고위 보이콧 사태도 벌어졌고요. 추가 탈당을 얘기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이어서 보시죠.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한테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위기의 이재명, 반전카드 안 꺼내면 옐로카드 받을 수도. 네, 이재명 대표 뭔가 지금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제목이죠. 반전카드는 그럼 뭐냐? 안 꺼냈을 경우에 받는 옐로카드는 그럼 뭐냐?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29일까지 미복귀된 3개월 면허 정지. 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의 최후 통첩입니다. 정부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공의 3개월 면허 정지를 이 조치를 하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네, 복귀한다고 하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 하지만 복귀 안 하면 3개월 면허 정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0,000명이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최후 통첩, 의정 대치 속 응급실 표류 80대 사망입니다. 네,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 앞에서 저희가 기사로 봤죠. 여기서 볼 건 의정 대치 속 응급실을 표류하던 80대가 숨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이 일이에요. 의식을 잃은 암 환자였습니다. 물론 이제 호스피스 자택에서 호스피스 이 조치를 받고 있었던 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안타까운 사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오늘부터 정부가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장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죠. 오늘부터입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주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하루하루 늘어만 가고 있는 전공의 사직 사태. 다음 사진 기사로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 여기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네, 머리를 감싸고 벽을 한 손으로 짚고 주저앉아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주저앉아 있는 이분. 본인이 환자일 수도 있고요. 보호자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인지 보호자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굉장한 상실감과 좌절감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병원까지 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사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옆으로 쓰러지듯,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있는 의료진입니다. 지금 보면 마스크를 눈에다가 지금 했어요. 잠깐 쪽잠을 좀 자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쳐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침엔 사진 2장에 보이는 모습은 환자도 남아서 지키고 있는 의료진도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네. 한계에 다다른다는 말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빨리 지금 상황이 종료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억가입니다. 쌍따옴표가 붙었죠. 억가.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사직하겠다던 검수저 이원모 양지로 찐윤 이철규 단수공천입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대통령 참모 출신 친윤 공천 상황입니다. 대통령 참모 출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조지현 전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세 사람 이른바 용해관이다, 용산 참모들이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다 공천을 받았습니다. 아까 저희 일면에서 나왔던 이원모 전 인사수석은 경기 용인 갑에 전략공천을 받았고요.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 조지현 전 행정관은 경북 경산에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다 공천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친윤 의원들은 어떠한가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단수공천, 이철규 의원 단수공천, 박성민 의원 경선입니다. 다만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이 상대 후보가 경선을 하는 건데 상대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중간에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수공천을 받게 됐다 결과적으로라는 말도 같이 좀 드립니다. 일단 이런 지금 최근에 나온 좀 핫한 킬러 문항들이 이제 하나 둘 이제 결과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값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윤심 반영 결과 아니냐라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쪽에선 공천 개입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윤영걸 대표님, 윤심 반영된 겁니까 아닙니까? 저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네.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은 윤심 반영이 크지는 않다. 알아서 좀 봐준 건 있겠지만은 윤심 반영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섣부른 점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윤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한 지도 별로 안 됐고 또 일부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은 개혁신당으로 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반윤 세력이 별로 없고 네. 이번에 저는 가장 걱정한 게 친윤 세력이 대대적으로 내려올 거다. 또 하나는 검사 출신이 많이 내려올 거다. 저는 검사 출신도 별로 안 내려왔잖아요. 친윤 세력도 저는 그렇게 완전히 내려온 건 아니고 일부 조금 해준 건 있겠지만 이원모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는 강남에 신청했다가 이번에 용인 갑으로 갔는데 네. 거기가 지난번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되긴 한데지만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이 표가 더 많이 나온 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양지라기보다도 반양지, 반음지 식물 그 정도로 봐야죠. 완전히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네. 저는 그거보다 친윤이냐 검사 출신이냐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중진 불사, 신인 참사 이게 더 큰 거라고 봐요. 중진. 중진은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나오고 네. 신인은 다 참사로 됐어요. 그 시스템 공천이라지만은 뭔가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를 그 강남이나 영남 빼놓고는 80%를 했잖아요. 여론조사 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공천하니까 지명도 높은 사람을 다 해주다 보니까 네.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공천을 다시 받는 그런 이 중진 불사고 신인 참사가 된 거 아니냐. 네. 대통령실 출신에서도 가만 보면은 비서관급 이상은 네. 과거에 정치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다 공천이 많이 됐어요. 네. 앞으로 될 거예요. 또 많이 됐고 될 거예요. 하지만은 밑에 행정관 출신 있잖아요. 거기 네. 정치 신인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이번에 다 떨어졌어요. 단 한 분이 이제 여자분이 조지현 그 행정관 네, 여기 메시지 있죠. 예, 대통령 메시지 하시던 분인데 네. 그분은 나이는 36살 경북 경산에서 나오셨지만 네. 신인이라기보다도 지난 새누리당 때 비례대표 공천 신청한 사람이 12년 전에 20대에 그러니까 정치한 지가 1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인들은 다 싹 청소가 오히려 됐고 중진들이 다시 또 사법 처리되고 뭐 특혜 공사 입찰 있어도 다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하고 거꾸로 역세대 교체가 이게 문제지 제가 보기엔 친윤이다 뭐 검사 출신이다 이런 문제는 크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지만 알아서 눈치껏 살짝 반영을 한 거지 그게 뭐 정말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보다 중요한 게 지금 중진불사 신인 참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미리 아셨을까요? 다시 다음 기사 좀 가보겠습니다. 네, 중진불사 과로 신인 참사인가요? 네, 3선 이상 30명 중 18명 본선행, 11명은 경선입니다. 18명이 본선이고 11명이 경선이면 29, 하나는 어디 갔어? 한 명은 불출마를 선언한 홍문표 의원입니다. 사실상 다 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불사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을 몇 달 전으로 되돌려 보면 중진물갈이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가 있었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목소리 들어보고 오실까요? 경상도, 경상남북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예. 거기에서 좀 요즘 언어를 쓰자면은 뜬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저는 백제권에서 커가지고 계백을 좋아합니다. 좀 희생을 각오하고 정치는요. 예.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인이 이득을 봤는데 이제는 정치한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국민이 그 이득을 봐야 됩니다.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네. 또 역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그렇지만 결국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 중진물갈이 얘기를 하면서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유를 먹어야 된다라고 지목이 된 이른바 중진들 3선 이상 30명 중에 18명이 본선 가고 11명이 경선이죠. 그렇다고 하면 강 변호사님. 네. 우유는 어디 간 겁니까? 맴매는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에서 3선 이상 의원에게는 일률적으로 15%의 점수를 감산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락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역구에선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나오고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철규 의원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단수 공천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만큼 혁신적이지는 않은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아직
국민의힘의 진짜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남 그리고 네. 영남에서의 그 공천 과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영남과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국민 추천제를 한번 도입해 보겠다라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서 아직은 공천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보다도 강남과 영남에서의 물갈이 이 부분이 국민들께서도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이어서 네. 여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 변호사님 얘기는 지금까지 이거는 킬러 문항 아니다. 준 킬러 문항이다. 진짜 킬러 문항이 아직 남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관건일 텐데 작년 11월 아까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나타나서 한 얘기가 작년 11월 초네요. 그럼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뭐가 상황이 바뀌었나. 그때 이뇨한이라는 혁신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전당대회에서 뽑혔던 멀쩡한 당대표를 뒤로 물러나게 했던 계기가 뭐였나. 강서구에 구청장 하나 뽑는 선거였잖아요. 근데 온 나라를 다 흔든 것 같았고 뭐 대통령과 비서실이 반성한다고 직접적인 표현을 뭐 하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뭔가 집권당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놓은 게 뭐 중진들이 이번 총선에서 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유권자들 국민의 눈이 싸늘했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었죠. 대통령 배우자의 문제, 또 대통령의 독선, 뭐 소통 안 하는 거. 근데 그런 얘기는 지금 싹 사라지고 공천을 둘러싸고 A라는 인물을 내세울까 B라는 인물을 내세울까 오로지 지금 이것만 보고 있는 꼴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유권자나 국민이 자 이걸 보세요라고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이끌어가는 쪽에서 제시한다고 해서 지금 거기만 다 보고 가고 있느냐, 다 잊어버렸느냐, 그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중진들에게 물러나라 또는 모범을 보여라. 네. 왜 편한 자리에만 있느냐라는 질책을 왜 했겠어요. 집권당이 정말로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아니라고 고개를 돌렸다는 걸 스스로 느꼈잖아요. 그렇다면 중진이라는 게 뭐예요? 당직을 차지하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책임을 지고 모범을 보여라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고스란히 다 지금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다시 전면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건 유권자를 우롱하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엔. 유권자들에게 아니야 4개월 전과 지금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바꿨으니까 네. 이렇게 말한다고 과연 통할까요? 몫은 결국 유권자들의 평가일 겁니다. 네. 지금 뭐 1명, 2명 뭐 측근인데 공천을 받았니 못 받았니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 여부는 중진들, 책임이 그래도 당에 어느 정도 있는 중진들이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느냐를 그래서 보는 거 아니겠느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뭐 이런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혁신위 때부터 희생 요란하더니 친윤 대부분 생환. 네. 아까 저희 같이 들으신 것처럼 이뇨한 혁신위원장 계속 거듭 정말 수십 번 중진 희생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희생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요란하게 했는데 결국 친윤 대부분 생환한 거 아니냐라는 게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뇨한 위원장은 지금 내려갔습니다. 근데 서영수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우유 그냥 마실래 아니면 매 맞고 먹을래 얘기를 했는데 그 매 때리겠다는 사람은 사실 사라지긴 했어요. 네. 근데 뭐 애 교육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당에서 기준을 정했으면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새엄마가 오든 새아빠가 오든 교육 방침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나올 수 있거든요. 얘기하기는 좋은데요. 이게 이제 상황 분석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는요. 네. 10월 11일에 했던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땜질식 혁신이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김기현 2기 체제가 정말 기괴하게 들어섰죠. 원래는 그 정도 참패라면 물러나야 되는데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뇨한 혁신을 들여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명구하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참패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혁신하겠다, 희생하겠다, 네. 친윤 드러내겠다, 중진들 다 희생해라 라고 막 던지면서 떠들썩했지만 네. 뭐가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결론은 김기현 대표 쫓겨났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왔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말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연속석상에서 가는 지금 국민의힘 공천은 아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언론에서는 이렇게 좀 연속성을 가져라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단절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이유는 뭐냐면 네. 당시에 친윤 그룹에서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다 버텼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참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공천을 보면 참 현역 지키기가 눈물겹다. 그 이유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음에 했던 거를 계속 바꿔가요. 처음에는 하위 10%는 컷오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근데 네. 또 바꿔요. 지역으로 옮기면 예외를 둔다. 그래서 지역으로 옮기면서 살려줘요. 현역들 지킨 거거든요. 결국에 뭐냐. 이게 뭐냐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국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 부분이 제 의견을 앞두고 있어요. 이 부분을 관리 안 할 수 없다. 저는 최소한 이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고서는 이런 공천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진짜 여기는 현역이 다 횡재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다음에 신인들은 그래서 횡상한 거고요. 저는 그런 지금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러 이제 주진우 비서관이나 이현모 비서관 같은 대통령실에서 딱 찍어서 이 두 사람은 무조건 시켜 하는 네. 사람 외에는 솔직히 뭐 신인들이 살아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역들한테 최대한 어떤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선뜻 칼을 휘두를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인요한 혁신위에서 희생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손들고 우유 제가 마시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원희룡 장관이었었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개양을 간 인요한 희생한 분 원희룡 지원 사격. 네. 내가 그렇게 희생 얘기를 했는데 그때 손들고 저요라고 희생한 분이 있다. 그게 원희룡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며 인천 개양을에 지원을 지금 간 모습입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원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 험지에 가겠다, 희생하겠다. 그 희생은 보답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제가 인천 시민들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원장관을 잘 키웁시다. 그리고 여기 제가 집이 호남이고 전라도 순천인데 전라도 말로 그냥 확 밀어줘버려. 그랬으면 쓰겠네. 네, 그냥 확 밀어줘 불어. 그랬으면 쓰건네. 라는 말이 착착 붙습니다. 지금 이 위원장. 네. 지금 보니까 강 변호사님, 이 위원장이 매는 못 들었어요. 매 못 들고 내려왔습니다. 대신에 애프터 서비스로 지금 개항을 갔습니다. 우유 안 먹은 사람 매 대신에 우유 먹은 사람 사탕을 좀 주겠다라는 것 같은데 사탕 효과 있는 겁니까? 네, 저는 효과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천수 선수를 후원 회장으로 해서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계양을이라는 곳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험지 중에 험지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 있기도 하지만 네. 그 이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오랫동안 지역구를 갖고 있던 부분이기도 했었고요. 인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좀 보수색은 옅은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인요한 혁신위에서 어떠한 혁신이라든지 험지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 많은 중진들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어서 원희룡 전 장관이 개항 가겠다, 본인 돌덩이 치우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네.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생각도 하는데요.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본인 지역구 출마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지역구에 지원 사격을 나가는 것은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또 보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인 전 위원장이죠. 인유한 전 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행보로 지금 이걸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부분도 약간 캐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요쯤 되면 드는 생각이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원희룡 장관은 험지로 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한 게 불출마 혹은 험지였어요. 험지 간 사람이 원희룡 전 장관이고 그때 매를 맞다시피 했지만 어쨌거나 우유를 먹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장제원 의원이었어요. 네. 장제원 의원은 그러면 매 맞다시피 해서 우유나 먹었는데 뭐가 되느냐. 지금 현역이 다 살았으면 일각에서는 우유 안 먹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뭐 그런 점은 있겠죠. 장제원 의원이 처음에 완전히 초점이 됐거든요. 불출마 뭐 압박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아마 땅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안 하고 나만 불출마했네. 뭐 그때 오히려 조용히 버텼으면 더 지금 공천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버스를 뭐 100대인가 몇백 대 해가지고 또 그 지지자들하고 또 어디 MT 갔잖아요. 또 그게 또 산악회. 관심을 네. 불어일으켰는데 지금도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에 다시 나온 분이 또 장제원 의원 측근이 또 이번에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혁신의 의미는 뭐 많이 줄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그래도 이번에 공천의 가장 백미라고 볼 수 있죠. 예, 혁신이라는데 민주당의 혁신은 네. 혁자가 가죽 혁자거든요. 자기 가죽을 벗기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혁신이 있어야지 갈등이 있고 그래야지 또 감동이 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은 혁신이라면서 남의 가죽을 벗겼어요. 비명계, 자기 반대편, 미운 사람들. 남의 근데 가죽입니까? 보복 공천을 했죠. 남의 가죽. 근데 국민의힘 혁신은 어떻게 보면은 가죽을 자기도 벗겨야 되는데 여기는 가죽을 안 벗기고 때만 미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혁신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나마 혁신한 게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뛰어가서 또 네. 헌신한 모습을 보인 거는 이번 공천에 아주 백미가 아니냐.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은 한 1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한쪽에서 5% 끌어내리고 한쪽에서 5% 올리면은 뭐 쌤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상당한 기회는 있다. 그리고 만약에 석패를 하더라도 또 정치적인 재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참고로 이재명 대표는 아직 인천 계양을 해 그 예비 후보 등록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은 지역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좀 백미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그 부분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거는 국민의힘 공천은 때만 미 공천인 거고 혁신은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왜 또 때만 미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같이 해주셨는데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의 공천이 좀 백미다. 요거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원 전 장관 말고 그럼 백미 말고 다른 메인 반찬 말고 다른 사이드 반찬 또 뭐 있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친윤 이원모 권성동도 본선 직행 반전 없는 무감동 여공천. 반전이 없다, 감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일보의 기사예요. 감동 없는 공천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감동이 없다라는 소위 억가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우리 당은 끝까지 룰을 지키는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동이 없다는 비판 소위 억가, 억지로 비판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억가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조용한 공천은 역대 유례가 잘 없다. 우리 조용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잘하고 있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무감동 공천이란 비판은 억가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각 정당별로 공천 과정이 감동을 주느냐 아니면 뭐 분란이나 이런 쌈박질하는 모습만 보이느냐. 지금은 오로지 관심이 그거에 다 쏠려 있어요.
또 거대 정당의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위세 때문에 그렇게 유권자나 대중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찬찬히 보면 국민의힘은 현역 어떤 언론에서는 횡재라고 표현을 했더만요. 현역 횡재. 민주당은 비명, 그러니까 비이재명계 횡사. 이제 그게 가장 두드러지다는 거죠. 왜 현역들에게 그렇게 횡재에 가까운 정도의 이점을 줬을까? 그거는 우리 서 부대변인이 잘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부연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룰 세팅에도 문제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오늘 아침 오늘 신문에 있어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은 크게 봐서 5대5에 여론조사 5, 그다음에 당원 투표 5, 이 룰에서 강남 3구나 영남 같은 그런 지역 빼고 나머지는 8대2로 돼 있는 곳도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지명도에서 당연히 신인들보다 높은 이점을 갖고 뛰어든 거죠. 결론은 이렇게 해서 감동 없이 그냥 가는 게 갈등을 보여주지 않고 가는 건데 네. 이게 본선에서의 경쟁력에 그러면 과연 도움이 될 거냐. 이게 핵심이겠죠. 아마 제가 알기에는 3월 초 네. 이 언저리에 이제 대충 공천이 마무리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뭐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오로지 당내 공천만 지금 신경 쓰고 이거는 아니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공천 갈등, 공천 감동 이런 얘기는 이제 쑥 들어가죠. 근데 그때부터 과연 이 총선의 시대 정신이 뭐냐? 이 총선에 유권자들은 정말 뭘 생각할 거냐? 그걸 따질 겁니다. 그건 뭐라고 해도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아닐까? 그 중간 평가를 한쪽에서는 심판을 하겠다고 달라드는 거고 한쪽에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달라드는 이 두 가지의 유권자들이 어느 쪽에 마음을 더 던질 건가? 그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현재 있는 이런 공천 얘기들 사실은 3월 초 되면 다 가라앉을 내용들이다. 결국은 도도하게 흐르는 시대 정신, 국민들은 어디에 투표할 것이냐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무감동 안전 공천이냐 아니면 결과를 담보할 수 없지만 반전이 있는 뭔가 감동이 있는 대폭 물갈이 공천이냐 양쪽에 대해서 하나는 잡음은 없는데 그렇다고 전체 큰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쪽은 잡음이 있는데 또 그 여파로 큰 바람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선거에 유리할진 알 수 없죠. 4월 10일이 기대가 됩니다. 네.